큰일입니다. 새해를 맞아서 제발 지난해보다 좀 숨통이 트이고 취업난도 해소되고 살만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? 지금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. 그것은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뜻이고요. 또 중국 경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두 가지 큰 축,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실물 경기의 하락, 이것이 한국 경제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흔들리면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요즘 아마 유가가 좀 떨어진 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 좀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사실 유가가 떨어진 거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,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2016년 올해에는 좀 더 경제가 융성해지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일자리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.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조금 노동자들한테 좀 더 부담이 좀 전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사실 어려운 질문이면서 핫한 질문이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역시 또 나눠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하나는 이탈리아의 경우입니다.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해고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유지를 했거든요. 그 결과 아예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도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사람을 채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실업률이 15%, 20%에 육박하게 됐고요. 특히 청년 실업률은 막 40%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빠진 회사들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많이 바람직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경기가 어려워지면 바로 해고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퍼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해법은 아마도 그 어느 중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, 그렇지만 정말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임금을 줄이고 결국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어느 중간에서 결국은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내수를 늘리려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중요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,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일자리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은 곧 고성장이다,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. 오히려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워온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수출 주도에만 의존한 국가들을 앞질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. 이 그래프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로 촉발된 경제 성장률이 수출로 인한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80년대에는 수출로 10억 원을 벌어들였을 때 생겨났던 일자리가 한 185명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7명, 즉 2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한 내수를 키우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플랜 Z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KBS